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풍결론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테마 14.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아마 전체적인 범위에서 가장 분량도 많고 이제 슬슬 암기의 그런 부담감이 많이 느껴질 조선시대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 시작부터 좀 많이 겁을 드린 것 같은데 아마 이 조선시대를 잘 공략해야 뭐 상급을 준비하시던 1급까지 준비하시던 점수를 확보할 때 가장 중요한 파트 시기가 어디냐, 그리고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어디냐 얘기하면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서 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항상 주제의 시작은 뭐 초기에 어떤 정치가 있었는지 그런 상황 같은 거 다루기 때문에 시기는 1392년부터 약 15세기 후반까지예요. 근데 이 정치제도 한정해 가지고는 그 나중에 개항기 때쯤에 다룰 만한 1차 가보격 정도까지는 가야 됩니다. 뭐 근데 사실상 여기 정도라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건 그냥 범위 때문에 형식상 넣어놓은 거지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도 출제 비중은 거의 100% 적어놨는데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언급해놓은 왕업적 파트예요. 왕업적. 그러니까 한능검에서 이 왕업적이랑 관련된 거, 특히 조선시대 전기랑 후기는 거의 출제 비중이 최소 70% 이상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전기왕은 그냥 거의 매번 나온다 보셔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래서 여기를 공략하지 못하면은 기본 점수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강조하는 왕 4명은 꼭 외우셔야 되고, 일단 이 파트의 경우에는 고려시대와 유사하게 출제되는 왕이라던가 중앙정치기구 그리고 지방행정제도의 사례는 고정적인데, 그래도 고려시대에 비하면은 암기할 키워드가 훨씬 많긴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세종대왕만 보더라도 양이 이렇게 많다고 싶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의 부담감을 느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만큼 출제 비중은 보장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공략을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파트는 태종, 세종, 세조, 성종 관련된 빈출 키워드를 우선 암기하고요. 중앙정치기구의 경우에는 사원부, 홍문관, 승정원의 역할, 이칭, 그리고 의 관련 직책 등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방행정제도의 경우에는 관찰사, 수령, 유양소, 향리에 대한 걸 구별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는 이 유양소에 대한 내용만 제대로 암기하셔도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다기보다는 이 유양소가 가장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얘를 가장 먼저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빈출 왕업적이나 중앙정치기구 지방행정제도를 먼저 외우시고 나머지 조금 더 낮은 것들을 외우시면 되는데, 다른 것보다 일단 왕업적부터 제대로 외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거 같은 조금 설명할 게 많아가지고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이성계의 경우에는 우리 저번에 11강 때쯤 그 10강 11강 때쯤 계속 설명했던 거지만, 이성계는 원래 고려 말에 신흥 무인 세력을 선사했던 인물인데 결과적으로 신진사대부에게 추대를 받아가지고 조선의 초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고려시대의 수도가 개경이었다면은 이 조선의 경우에는 수도를 한양으로 정했어요. 지금의 서울이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는 수도가 개경, 이 조선시대의 경우 이 한양, 지금의 서울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한양을 천도하면서 경복궁이라는 그런 궁궐을 새로 건립했어요. 국가 새로 나왔으니까 이제 궁궐도 새로 지어져. 근데 당시에 이 정도전은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자, 이 조선을 건국한 직후에 약간 국가의 완전 초석을 다지는데 정말 많은 공을 들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궁궐을 비롯해가지고 뭐 근정전, 강령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세요, 쉴 때는 편히 쉬세요 하면서 이 경복궁이란 것도 많은 복을 누리세요, 약간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궁궐이나 부속 건물들의 명칭을 담당하면서 나름대로 정말 새 정치를 하는 거인 만큼 그런 초석을 잘 다졌었는데, 이 이성계 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게 뭐냐면, 이 자신의 아들이었었던 이방원이
왕에 대한 욕심이 있었거든요. 당시 이성계가 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 이방원이라는 인물은 고려 말대로 전쟁터로다가 심지어 과거에도 붙었어. 그래서 머리도 좋아, 무력도 있어. 그래서 둘 다 뛰어난 약간 문과 무의 인재거든요. 근데 지한테 왕위가 안 넘어올 것 같으니까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왕자에나 일으켰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전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생이었던 이방석도 같이 죽여버립니다. 사실 이성계 때는 이 한야와 천도항구란 1차 왕자난이 발생했다 외에는 의외로 다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앞서 나왔던 그런 고려시대에 비해서는 초대 이성계는 그렇게 왕업적 키워드보다는 오히려 고려시대 말에 그 신흥무인 세력으로서 활동한 뭐 황선대첩이나 아니면 위화도 해군 이 두 가지가 조금 더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방원 입장에서도 막 지 갑자기 왕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왕을 연 게 아니라 그 제가 그 약간 저 정도전 못된 신하 때문에 제가 일단 제 없애고 우리 형아한테 왕 주려고 제가 일부러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래서 지 형아였던 2대 정종 이 지 형아한테 왕이 물려줘요. 그래서 2대 정종이 즉위했었는데 말이 왕이지 허수아비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당시 이방원도 형이었던 이방관이 저 사람이 왕할 정도면 나도 좀 노려보면은 왕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 이방관이랑 이방원끼리 누가 왕할 거냐 또 싸움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종 때는 그냥 2차 왕자회나 발생했다. 이거 외엔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정종 입장에서도 어차피 지 허수아비인 거 아는데 그래서 알았어. 나 자리 충분히 한 1년 정도 대충 왕 해보니까 난 충분히 한 거 같아. 야, 나 이제 그만하면 되니까 네 왕이 가져가. 오케이 하면서 이 이방원은 결과적으로 두 차례 왕자의 난을 통해 가지고 왕에 즉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원이란 키워드 언급되든지 왕자의 난이 언급되면은 일단 태종을 다룬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선시대의 역사는 진짜 이 태종 이방원 때부터 진짜 시작해 보시면 돼요. 근데 지가 그 정도 왕 하고 싶었으면 당연히 그만큼 책임은 져야겠죠? 일단 왕권 강화랑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이 문화부의 낭사를 사관원으로 독립시켜가지고 언론기구를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가 성장할 배경을 알기 때문에 당시 왕족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들을 다 혁파시켜버려가지고 뭔가 반란 같은 거 못 일으키게 아니면 개인들의 권력을 완전 무마시켜버리기 위한 정책도 했었고 지금의 뭐 국민청원제도랑 비슷한 신문고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그런 백성들의 억울한 걸 듣기 위한 그런 기구도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16세 이상의 남성들에게 이렇게 발급된 일종의 주민등록제도인 호패법을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기는 육조 직계제란 걸 최초로 시행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밑에 있는 거 보면서 이해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 육조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무를 담당하는 육조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정부로 거쳐가지고 이게 왕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의정부를 없애버리고 육조 의결 사항을 바로 왕에게 직계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한 거예요. 이러면 당시에 거의 지금은 좀 거의 국무총리급 이런 사람들 의견 듣지 않고 바로 지가 거의 실무적인 걸 와로 듣기 때문에 나름대로 왕의 중간 단계에서 견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없애버려가지고 왕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같은 걸 시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전국을 8도로 정비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통일신라는 구주 오소경, 고려는 5도 양계, 그리고 조선은 8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경우에는 이 주자소라는 활자 주도기구 설치해가지고 개미자라는 활조를 주도했고요. 그리고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는 세계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국을 진짜 원래 크기보다 더 크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뭐 원래 땅덩어리보다 훨씬 더 크게 그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화의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 뭔가 찬양하는 거, 중국을 엄청 띄우는 거, 그냥 그런 주관성 같은 게 지도 제작에도 반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세종, 태종의 셋째 아들인데 이게 세종대왕의 경우에는 우리한테도 되게 익숙한 왕일 수 있겠지만 한능검 시험 공략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대충 보셔도 알겠지만 키워드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세종 때는
정책 키워드부터 보면은 공법이란 걸 시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토지의 비옥도와 풍융을 기준으로 조세 그 수치 등급을 나누는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을 규정한 공법을 시행했었고요. 이 세종의 경우에는 의정부 서사제라는 것을 실시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앞서 태종의 경우에는 6조의 의결사항을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왕에게 짓겠다면 세종대왕은 신하들이랑 소통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 의정부 거쳐가지고 이렇게 소통 같은 걸 많이 하는 의정부 서사제 실시했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하들과 소통하는 단계를 더 중시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술 연구 기관인 지편전을 설치했습니다. 이 지편전 키워드는 좀 주목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특히 세종 때는 과학기구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앙불구, 해시계, 물시계 작용루, 강수량 측정을 담당하는 뭐 추구기 등 온갖 기구 같은 걸 많이 만들었었고, 이 세종 때도 갑인자라는 활자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앞서 말한 그 태종 때 개미자 헷갈리기 쉬운데, 이 태종 때 아빠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들이 갑이 되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들이 갑이 되었다. 이렇게 좀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언어인 훈민정음 만들었다. 이건 뭐 당연히 아실 테니까 이건 패스할게요. 다음으로는 기lum산. 약간 세종 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기lum산 같은 게 많이 만들어졌었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 그런 상황에 맞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사직설,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역법. 그러니까 중국의 시간과 우리나라 시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뭐 중국은 뭐 지금 7시인데 뭐 우리나라 8시야. 이런 것처럼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을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역법서인 칠정산을 관했었고, 또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의학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땅덩어리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약초 같은 걸 구해야 뭐 약재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정리해가지고 만든 향야지성방, 이런 걸 가능했었습니다. 외교 키워드로는 일본에게 연포, 제포, 부산포라는 3포를 개항했었고, 나중에 이 무역 관련해 가지고 조금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당시 일본의 대마도주와 그런 무역성 같은 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개해약조를 체결했습니다. 그건 일본 관련된 거고, 근데 나름대로 이렇게 무역하면서 이종무를 파견해 가지고 대마도 스시마 섬을 정벌한 등 그런 대외 정벌 같은 것도 함께 담당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18강쯤에 대외 관계 파트 조금 더 자세히 다룰게요. 그리고 최윤덕 및 김종섭 파견해가지고 압록강, 두만강 인근을 그 개척하는 사군육진 개척을 통해가지고 영토 확장도 이뤘던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5대 문종 때는 그냥 고려사라는 역사를 만들었어요. 이게 제가 저번 강의 때 언급했던 것 같지만 특정 국가의 역사는 보통 다음 시대에 이르러가지고 좀 총정리한 역사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재 역사도 기록하긴 하지만 이전 국가에 대한 역사를 완전 총정리한 건 다음 국가의 약간 좀 과제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한 게 문종 때 고려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기lum산 파트 다룰 때 조금 더 잘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세조. 세조의 경우는 조금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사건부터 다룰게요. 이 세조는 원래 수양대군이라고 하거든요. 수양대군. 그래서 원래 지금 여기 지금 6대가 빠져 있는데, 원래 이거 제가 일부러 안 적은 게 아니라 사실 이 왕 자체를 다루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뺀 거거든요. 원래 6대 단종, 그러니까 이 세조 입장에서 조카거든요. 이 세조가 이 계유정난이라는 전변을 일으켜가지고 한 명의 관람 등이랑 전변을 통해가지고 당시에 뭐 군사를 가지고 있던 김종서 살해하고 막 당시에 막 관련된 그 신하들 다 내쫓으면서 단종도 축출했어요. 그 다음에 지가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나중에 이 성산문 등 일부 관리들은 진짜 이거 왕 갈아엎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단종 복위 운동을 주도해요. 그래서 이 사육신이란 거는 단종에게 끝까지 충성한 6명 신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육신 관련된 인물이 뭐 성산무, 박팽령, 하위지, 유흥부, 유성원 이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한능검을 사육신 언급하면은 성산문을 거의 언급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세조는 계유정난을 통해서 즉위했었고,
이 당시 앞서 즉위했던 왕에 대한 복위 운동이 있었는데 그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이 성산문이기 때문에 만약 수양대군, 성산문 이런 키워드 나오면 아 세조 관련된 건 낸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시의 난이라 해가지고 거의 한경도 지방, 그러니까 거의 한계도, 거의 한반도 완전 북부 거의 끝자락에 있던 이 인물이 지방 정책에 대한 차별 반발에 반란이 일으켰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세조 때는 단종 복위 운동 계기로 당시에 이 사육신들이 주로 있었던 지편전 없애버리고 이시에 나는 계기로 지방에 대한 그런 통제를 좀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유양소도 없애버립니다. 이건 제가 바로 밑에 다룰 거니까 조금 더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세조의 경우는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나름대로 왕권 강화를 위해 가지고 육조 직계제를 부활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또 토지 모자라니까 기존의 과전법, 그러니까 제가 12강 때 다뤘었던 과전법이 이때까지 시행됐었는데 토지 부족 문제 이유로 직전법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고 기존의 그 과전법에는 수신전이랑 휴량전이라 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 과전법의 경우에는 전직 관리에게도 토지를 지급했어요. 근데 이 수신전이나 휴량전은 관리가 죽으면은 고아나 과부, 그러니까 지 아들이나 그 과부 아내한테 토지를 지급하는 게 있었는데 당 현직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면은 거의 소위 쉽게 말하면 유가족에게 토지를 굳이 지급할 필요 없다 보니까 이 수신전과 휴량전을 같이 폐지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했다는 맥락이 나오면은 아, 이 지점법 언급한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조 때의 경우에는 지가 약간 좀 안 좋은 방법으로 왕의 즉위에서인지 많이 불안했었나 봐요. 그래서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 기구인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그리고 서울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건립했어요. 이게 종로 지역에 위치한 탑인데 그래서 조선시대 왕 중에서 불교 정책을 좀 장려한 독특한 왕이 있다면 이 세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종. 성종의 경우는 키워드가 사실 기록유사만 제대로 외우셔도 되는데 일단은 이 성종의 경우에는 관수관급제라는 그런 새로운 제도를 실시했어요. 이거 뭐냐면 직전법을 실시하게 되면서 현직 관리들이 은퇴하기 전에 막 세금을 나 이제 은퇴하니까 그 전에 마구마구 뜯어먹어야지 이런 폐단을 보이니까 관리가 직접 거두어가지고 관리가 직접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시작한 거예요. 사실 정확히는 관청, 그러니까 수족권 담당하는 관청에서 거둔 다음에 관청에게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시작한 건데 이 직전법 폐단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토지 제도, 수치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종대는 왕의 경연을 담당하고 지편전의 역할을 계승한 학술연구기관인 홍문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종 때의 경우에는 특정 분야의 내용을 완성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대표적 법의 경우에는 조선시대 공식적인 법전인 경국대전 그리고 예법서 이건 뭐 오래라 해가지고 뭐 가례, 빈례, 흉례 등 뭐 제사, 결혼, 예절 뭐 온갖 그런 거에 대한 국가 예절을 다룬 국조오레이 그리고 역사서인 동국통감 이것도 제가 21강 때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음악에 대한 거, 궁중 음악 이런 걸 정리한 악학개범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뭐 서거정이 그 시문집이 동문서 같은 거 편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종 때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기록유산 지었다면은 이 성종 때의 경우에는 특정 분야의 내용을 완수하는 그런 기록유산 같은 게 많이 지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중앙행정조직 관련된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뭐 육조의 경우에는 그 고려시대 육부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제가 딱히 설명 안 드릴게요. 사실 이거 자체가 문제로 나온 적은 사실상 없어가지고 얘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일단 조선시대 그런 최고 중앙기구는 의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정부의 경우에는 국정을 총괄하고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는 3정승의 합의제로 운영됐습니다. 근데 얘도 솔직히 그렇게 안 중요해요.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일단 사원부의 경우에는 대사원이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오품 이하의 관리에 대한 뭐 임명, 동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경권 행사였었는데 이 사헌부가 되게 어사대랑 역할이 유사해요. 고려시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려시대 어사대와 유사한 게 사헌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관원의 경우에는 간쟁 및 논박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왕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딱 보면 되고요. 홍문관의 경우에는 왕에 대한 교육인 경위원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사헌부, 사관원과 함께 언론기구인 3사로 불렸어요. 이 외에도 홍문관에는 대제학, 부제학 등의 직책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대사원, 대제학, 부제학 이런 직책 같은 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면 문제 못 풀어요. 그리고 홍문관은 옥당 및 옥서하는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다음은 승정원. 승정원이 또 출제율이 좋은데 이 승정원은 말 그대로 왕의 비서기관이에요. 왕의 비서기관.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었고, 이 승정원은 은대라는 별칭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승지라는 정삼품의 관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승정원의 경우에는 사실 승지랑 은대 그리고 왕의 비서기관 이 세 가지가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기구 중에서 굳이 한 개 꼭 외운다 싶으면 이 승정원부터 외울 것 같아요. 얘가 진짜 출제율이 좋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기구는 그냥 간단히 다르면은 의금부의 경우에는 국왕직 속의 사법기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치면 그냥 사법부인데 이때 당시 아무래도 왕직 속 사법기구로서 뭐 강상죄, 반역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반역했는지 아니면 윤리를 어지럽혔는지 그게 강상죄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유교 국가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게 되게 중시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왕직 속의 사법기구로서 강상죄 및 반역죄 등을 처구했다. 그런 게 중요하고요. 춘추관 경우에는 그냥 역사 편찬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의 편찬 및 보관을 담당했었고, 조선왕조실록 편찬 관련된 기록인 뭐 사초나 시정기 등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록도 함께 담당했었던 게 춘추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는 역사서 편찬하는 기구가 뭐예요? 춘추관입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이것도 21강 때쯤 다룰 건데 그거랑 그냥 관련된 기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성부의 경우에는 수도의 행정 및 치안을 담당했는데 뭐 지금으로 치면 경찰? 그냥 그런 거랑 조금 더 유사한 기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한 것 같은데 사실 키워드 게임이라 사업부, 홍문관, 승정원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외우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앞서 고려시대의 경우에는 이런 것처럼 사업은 어사대랑 유사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역할이 유사한 기구끼리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복습을 해두셔야 키워드가 좀 많이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외우기 어렵다면 일단 이 세 개만 제대로 외우셔도 뭐 문제 푸는데 크게 무리 없을 겁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지방행정제도 관련된 내용 다루면은 일단은 수령부터 다룰게요. 수령은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그러니까 지금도 뭐 시장도 있고 도지사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방의 실질적인 짱이라 보면 돼요. 원래 뭐 사또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방 연고가 있는 곳에는 임명되지 못하는 상피제 적용받았었고 칠사라 해가지고 농업을 키워요, 인구를 늘려요, 교육을 부흥시켜요 등 수령이 해야 될 7가지 업무를 수행했었고 1800일에 임기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령을 보좌하는 직책으로서 향리가 있었거든요. 이 향리는 원래는 고려시대는 거의 지방의 짱이 얘였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이르러가지고 수령이 생기면서 향리의 역할이 많이 격화됐어요. 그래서 향리는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향리는 이 아까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이 지방의 경우는 뭐 이방, 호방 해가지고 육방, 그러니까 중앙은 육조, 지방은 육방 해서 이 지방의 육방에 소속된 게 향리고 뭐 호장, 기관, 통인 등 불렸다고 하는데 이건 뭐 잘 안 나오고 지방 행정실무 담당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끔 기초에서는 이 향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정보 사항을 담은 단안이란 명물 등재되었다. 이게 한능검 전용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수령을 또 감독했던 게 있었거든요. 관찰사라고. 이름만 보더라도 약간 진짜 지금의 검찰처럼 뭔가 감찰하는 역할 같아 보이는데 이 관찰사는 감사, 도백,
방백 등으로 불렸었고 수령의 그런 근무 성적을 감독 및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관찰사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수령이 잘 일하고 있는지 그냥 진짜 거의 재정감사 나오듯이 그냥 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 제가 강조했듯이 이 지방행정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건 유양소거든요. 이 유양소는 수령을 보좌하면서 향리를 감찰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양소의 기본적인 역할은 향촌 풍속 교정 및 교화 담당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양소는 지방의 자치기구예요. 그래서 이 수령을 보자면서 당시에 또 향리가 깽판 안 치는지 향촌의 풍속 교정 및 교화 담당하는 거고, 대표 지책으로는 좌수 및 별감을 선발하고 뭐 향당 및 향청을 불렸어요. 그래서 관리가 아무리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지방이 잘 다스려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료에서 그런 맥락이 나오면 유양소를 다룬 거거든요. 근데 이 유양소, 그러니까 또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의 역할이 너무 세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자치기구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또 자치기구의 역할이 너무 세지면은 중앙에서 내려온 관리들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견제 정책이 필요한데, 그게 관련된 게 중앙의 경제소예요. 그래서 이 지방의 자치기구의 힘이 너무 세지 않도록 나름대로 견제 역할하는 게 경제소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한능검에서 경제소라는 키워드가 언급되면은 거의 사실상 유양소를 냈다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사실 유양소 외에는 경제소를 언급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꼼수죠, 적자면은 경제소가 언급되었다, 유양소를 낸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유양소가 변청 과정이 좀 많이 심하거든요. 뭐냐면 이거 그냥 추가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 이 유양소의 경우에는 태종 때 일시적으로 폐지됐어요. 그리고 세종 때에 이르러가지고 다시 부활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시에 나는 계기로 세조 때 다시 폐지되었다가 성종 때 이르러가지고 다시 부활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양소 관련된 그 사료를 가져올 때 유독 그러니까 유양소 폐지해야 됩니다, 부활해야 됩니다, 그런 거랑 관련된 내용들이 가끔 언급되는 걸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료의 출처에 뭐 성종실록, 뭐 세조실록, 태종실록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적혀 있을 때 사료의 맥락 잘 읽어보면서 어느 시대 출처지? 그거 확인해보면서 문제를 풀면은 아, 이거 설마 유양소 낸 거 아닌가? 라고 주목할 만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료의 출처가 조금 많이 중요해지는 게 조선시대부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까지 좀 잘 읽어보시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수령은 거의 지방의 짱이라 보시면 되고, 그걸 보좌하는 향리가 있고요. 수령이 일을 잘 하는지 그걸 검토하는 관찰사가 있고, 지방자치기구인 유양소가 있는데, 이 지방자치기구가 너무 세지면 안 되니까 또 그걸 견제하는 역할로서 경제소라는 중앙기구가 있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14강 조선시대 초기의 정치 관련된 내용 마치고, 다음 강에서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정치적 사건인 조선의 사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